CJ 제일제당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2.7회전, PBR은 0.84 상태로 나타납니다. 분석 결과 제조 원가 회계를 잘못 배운 기업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7,500억 원대로서 1.8% 증가했고 재고자산은 6.6%, 가공비가 아닙니다.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CJ 제일제당은 매출원가가 그런데 2.2% 감소해서 매출총이익이 13.6%가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6.9%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824억 원으로 62.8%나 크게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 1.8%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원대로서 2.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 마이너스 4.3%로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스루풋율은 2.4% 상승했고요.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운영경비는 6.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1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685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4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는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이 62.8% 증가한 거지만은 스루풋 회계 손익으로는 21%만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는 분기나 반기에는 CJ 제일제당이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다는 거 6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이 마이너스 615억이면은 바로 앞전에 보여준 재고자산 명세의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기준으로 가져가면 저는 이제는 제조원가를 제대로 못 배운 기업이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자극을 주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도 매입액으로 표기를 해야죠.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4%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6.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5천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835억 원을 빼면은 가공비가 6,229억 원, 총 제조비용 대비 23%로서 0.2%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0.2%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추론 모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전 업종을 통해 동일할까? 어떤 업종이라도 뭔가 이 회계라는 게 무슨 매직 마법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고 그 숫자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판단과 성과를 제대로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 문명이 숫자를 개발한 것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꽤 의외로 많이 나와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걸 표현해 본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만약에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하게 된다. 왜냐하면 원재료 증감액이 이중으로 산입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재료가 이중으로 산입이 되니까 원재료만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자재도 있어요. 미착분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매출원가 및 영업이익도 조정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의도적이라면 조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를 가지고 좀 자극을 못 주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다 일일이 풀었습니다. 제조 원가 회계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해서 제조 비용에 대한 언급을 했고 또 매출원가가 나오는 그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고자산의 변동 그 표기는 기준을 WCAI로 해야만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제조 원가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뭐 명세는 없지만은 이거는 그냥 표준적인 모델로 그냥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36억 원의 차이면 이제 이 정도 큰 금액이면 뭔가 특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 내용을 좀 검색을 해보면은 심해상사라는 데 재고자산을 그 양수 받은 겁니다. 236억 원. 그래서 일치는 합니다. 그래서 PQ 총 제재 비용도 이렇게 일치를 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는 합니다만은 작년에 그 심해상사 양수도 재고자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이게 6,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제 생각은 양수 받은 그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3,720억 원을 집행을 해서 3.1%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거꾸로 97명이 줄었어요.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어쨌든 인당 평균 임금은 8,820만 원으로서 4.2%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운반비가 13.6%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가 13.7%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은 2.7회전으로 6%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2.42%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32.7%로 2.3%를 줄였고 30% 선이면 50%를 맥시멈으로 봤을 때 옐로우 존에 있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40%가 넘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자 부담이 좀 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영업한 거 은행권에 그냥 이자 갚기 가면은 월급도 많이 못 올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정선이
그린존 50%를 3으로 나누면은 한 18% 내지 뭐 맥시멈 한 20%까지 20%선 이내로 운영을 하는 것이 튼튼하고 안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투명회계 검증 그 매트릭스표에서 두 가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또 상품 가격도 있긴 있어야 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그 투명 증거는 뭐냐? 수량으로 재고기준을 산출해서도 상승을 했어야 된다. 근데 외부에서는 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뭐 억지 춘향은 아니지만은 그 가중 평균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5.4%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은 2.1%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경우는 가격을 5.4% 내려야 되는데 연동제라고 한다면은 2.1%뿐이 안 내렸으니까 거꾸로 가격을 인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좀 상징적 표현으로 제가 면을 좋아해가지고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밀가루 가격을 충분히 인하시키지 않은 것이 짜장면 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좀 아재 개그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밀가루가 여기 원맥이라는 거거든요. 원당은 이제 설탕 만드는 거고, 어, 대두는 콩이죠. 옥수수 같은 거로 식용유 만드나요? 뭐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두유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원맥이 13.7% 가격이 인하가 됐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뭐 그게 가격이 밀가루 가격이 올랐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영향이 없고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5.8%뿐이 가격을 안 내렸으니까 이 밀가루의 그 반영이 꽤 안 좋다는 얘기죠. 더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2023년에 6.7% 올렸는데 그때는 그 밀가루를 거꾸로 4.3%또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거의 CJ가 독과점식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밀가루 나오는 회사도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서민의 대표 음식인 그 짜장면, 국수 가격 이런 게 옛날에 그 5,000원 선이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시내에서 짜장면 한 그릇 7,000원 주고서 먹어야 되거든요. 올라도 500원 오르면은 5,000원짜리가 그래도 10% 오르는 건데 지금 한 2년 사이에 5,000원짜리가 7,000원 되고 어떤 고급 음식점은 8,000원도 받고 뭐 정말 간짜장 이런 거 먹으려면 한 이제 10,000원 돈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또 그 급여라든지 그 소득이 올랐느냐 하면은 그런 건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뭔가 디프레가 되게 되는데 상황 같아서는 그래서 그 자원 투명성 때문에 이런 추적 그 지표를 만든다기보다도 원인 결과 자꾸 그거로 해서 왜 이익이 남았는지 또 뭐 그런 폭리인지 이런 거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업 물가 지수를 한국은행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자 물가만 해가지고 들있다 거기다가 이 또 뭐 그 근원 물가라는 이상한 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 못하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상품 가격은 몰라도 그 지금 공시된 데이터로는 투명 회계는 인정이 되는데 제조 원가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연간 매출액 예측은 작년도 매출 실적의 지금 49.7%. 저의 그 예측 능력은 오늘 판매될 만큼 내일도 팔릴 거야. 요거예요. 딴 거 없어요. 단순 무식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00% 산식을 만들어서 해보면 7조 5천억 할 거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그렇다. 똑같이 7조 5천억 원 한다. 그래서 연말에 7조 5천억을 하면은 3,368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 그 욕심을 더 내보자. 재고 회전율이 5.4회전 예상이 되는데 여기 써놓은 거는 항상 표준적으로 써놓지만 전체 재고 자산이에요. 이게 WCI 회전율이면 더 높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5.6회전을 해서 3.5%도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7조 7,600억을 하면은 한 4천억을 넘게 쓴다. 3.5%도 노력해서 3,300억인데 4,100억이면 한 800억이 그냥 딱 올라가는 거 아니냐. 회전율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스루프트액의 통계 트렌드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요.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30만 8천 원으로서 3만 8,500원이 상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84 상태입니다. CJ가 44.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2.87% 많이 가지고 있네요. 외국인이 거래 있을 때마다 표시가 되는데 25.77%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